저는 중국 최고의 스타 앵커 장외일인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 앞에서 뉴스를 전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이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방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특집 방송이었죠. 한국의 경제, 문화, 그리고 한류 열풍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보도가 나갈 때마다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곤 했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뉴스를 진행하던 중 한마디를 내뱉자마자 스튜디오 안이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이 저를 바라보며 숨죽였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했죠. 방송이 나가자마자 해당 장면은 SNS와 뉴스 플랫폼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뜨거운 논쟁으로 가득 찼죠. 대체 제가 뭐라고 말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그 한마디가 불러온 엄청난 파장.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셨죠. 아버지는 고위 관료였고 어머니는 저명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이 최고다라는 가르침 속에서 성장했어요.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다. 어디에 있든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마라. 부모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뉴스에서도 언제나 중국의 위대함이 강조되었죠.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생기곤 했어요. 단순히 여행지로 언급되는 것조차도 왜 하필 한국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 그날 생방송 도중 제가 가장 불편해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원고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특별보도 내용을 본 순간 왠지 모르게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부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에 대한 보도는 이전에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었지만 매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방송 중이었기에 감정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원고를 읽을수록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가 발표한 순위에서 한국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외국인들이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로 한국을 꼽았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는 처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요즘 들어 뉴스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다루는 일이 부쩍 늘었어요. 음악이니 드라마니 어디를 가든 K컬처가 화제라는 보도를 접해야 했죠. 저는 속으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아무리 불편해도 이 뉴스가 사실이라는 점이었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추고 있는 동안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 또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통적인 시장부터 현대적인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굳이 이런 뉴스를 전해야 하지? 중국에도 수많은 명소와 전통 문화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깊은 뿌리를 가진 도시들이 즐비한데 왜 한국이 이토록 주목받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 감정이 방송에 드러난 걸까? 함께 앉아있던 패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보더니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말을 건넸습니다. 장 앵커님, 혹시 한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뜻밖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 가봤다고 하면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방송을 진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네요. 자연스럽게 말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영 불편한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기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짜증이 목 끝까지 차올랐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젊은 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여행객들도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깨끗한 거리, 친절한 서비스, 안전한 환경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네요. 패널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속으로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째서 한국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는 걸 애써 참았지만 가슴 속에서 답답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원고에 없는 내용을 패널이 덧붙이며 분위기를 한국 찬양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생방송 중이라 반박할 수도 없었고 억지로 미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불쾌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프로인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송을 망쳤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냉철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오늘따라 제 표정과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지? 스튜디오를 나와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도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들이 장 앵커가 한국 관련 뉴스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떠들지는 않을까? 혹은 동료들이 제 태도를 두고 수군대지는 않을까? 저는 언제나 냉정하고 감정을 배제한 진행 스타일로 인정받아왔는데 오늘만큼은 확실히 흔들렸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특별한 나라일까요? 중국, 일본, 동남아에도 훌륭한 여행지가 많잖아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관광 명소가 있고 아시아만 해도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볼거리가 넘치는 나라들이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이 세계적인 여행지로 주목받는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어요. 한류 문화가 인기를 끄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여행 산업에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 그렇게까지 특별할 이유가 없잖아.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을 정리하려던 그때 갑자기 국장실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국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국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장 앵커, 이번에 한국 특별 취재를 직접 다녀와.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뉴스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아예 한국으로 가서 직접 취재를 하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당황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다른 기자를 보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보았지만 국장은 단호했습니다. 장 앵커만큼 이 취재를 제대로 진행할 사람이 없어. 한국이 정말 세계적인 여행지로 손꼽힐 만큼 매력적인 곳인지 자네가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걸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보도를 해줘야 해.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야 한다니. 거절하고 싶었지만 국장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애초에 선택권 따위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함께할 사람이 다름 아닌 방송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그 패널이라는 것이었어요. 설마 그 사람이랑 같이 간다고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송 내내 한국에 대해 온갖 찬사를 늘어놓던 그 사람과 함께 취재를 가야 한다니. 그 자체가 더 불편했어요. 이건 취재가 아니라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을 마치 세계 최고의 나라처럼 칭송하던 그의 의견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 그의 시각이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가자. 직접 가서 한국이 별거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저 사람의 착각도 바로잡아줘야지.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국제공항들은 규모는 컸지만 출입국 심사 과정이 지나치게 번거로웠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건 기본이고 때로는 직원들의 태도에 따라 심사 속도가 천차만별이었죠. 어떤 날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도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지체되기 일쑤였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목적은 뭡니까? 체류. 일정은요? 기계적인 질문을 쏟아낸 후에도 직원들은 서류를 몇 번씩 뒤적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오래 기다리게 하려는 듯한 태도에 짜증이 치밀었어요. 특히 중국 공항에서 가장 답답한 건 사람이 몰리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긴 줄은 점점 늘어나고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들여다보며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한국으로 갈 수 있다니. 벌써부터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출국 승객이 많아질수록 심사관들은 오히려 더 여유를 부리는 듯 보였고 빠르게 진행해야 할 상황에서도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직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굼뜨게 움직였죠. 더 황당한 건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도 누군가가 뒷문으로 새치기를 하면 직원들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질서랄 게 없는 풍경에 다시 한번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 맞나? 공항에 발을 들이자마자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히 시설이 현대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명확히 배치되어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국 심사 속도가 달랐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줄을 서는 동안 승객들은 한숨을 쉬거나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초조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심사관들은 신속하면서도 친절하게 승객을 맞이했고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익숙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많은 승객이 몰려드는 상황에서도 입국 심사는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줄이 길어질 틈도 없이 빠르게 해소되었고 승객들은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순조롭게 입국 심사를 마쳤죠.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저도 모르게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까다로운 절차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심사관은 최소한의 질문만 한 뒤 빠르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간섭이나 권위적인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사관들은 피곤에 찌든 표정도 짜증 섞인 말투도 없었고
마치 방문객을 환영한다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중국의 공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공항이라는 공간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니 단순히 이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 나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왜 여행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서비스 하나만으로도 이토록 큰 차이를 느끼게 하다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아, 드디어 다시 왔네요. 한국은 언제 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함께 온 패널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연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에도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꽤 유창한 걸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순간 속이 울컥했습니다. 출장 왔을 뿐인데 저렇게까지 좋아할 이유가 있나? 그냥 일하러 온 거 아닌가? 무슨 대단한 곳에라도 온 것처럼 행동하는 게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장후이가 단순히 한국에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국을 동경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봐도 동아시아에는 훌륭한 나라가 많은데 굳이 한국만을 특별하게 여기는 태도가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다.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지만 출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서울로 향하는 차량에 올랐을 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이 출장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서울 도착 직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가방을 정리하던 저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샅샅이 살폈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던 지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여권, 신용카드, 현금까지 전부 들어있었고 이걸 잃어버리면 당장 오늘 일정조차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택시가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망했다. 이건 진짜 큰일 났다. 당황한 저는 급하게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말해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는 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중국에서 분실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대충 듣고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다 찾아줄 수 없어. 직접 알아봐. 같은 반응이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었고 CCTV를 확인하려 해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설령 지갑을 누군가 주었다고 해도 안에 있던 현금이나 카드는 사라진 채 빈 지갑만 되돌아오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익숙했던 저는 솔직히 이번에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직원이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던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로비 문이 열리더니 경찰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타고 왔던 택시 기사였습니다. 손님, 지갑을 두고 내리셨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덧붙이듯 설명했죠. 기사님께서 지갑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직접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신고하기도 전에
경찰이 먼저 움직였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이렇게 빠르게 찾아지는 게 일반적인 일인 건가? 저는 순간적으로 지갑을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여권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현실과는 너무 달랐죠. 제가 익숙한 환경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실 신고를 해도 경찰이 대충 듣고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CCTV를 확인하려 해도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설령 누군가 지갑을 주었다고 해도 안에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빈 지갑만 덩그러니 돌려받거나 그마저도 찾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택시기사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체 없이 움직여 직접 지갑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심지어 제게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듯이 지갑을 되찾아준 것이었죠. 저는 그저 황당하고도 믿기 힘든 표정으로 지갑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경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시민이 먼저 나서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일이 현실이라니. 한국이란 나라가 여행객들에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앞으로도 제 상식을 뒤집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갑을 돌려받고 나니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정신없이 흘러가던 시간이 조금은 느려진 것 같았고, 이제야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급히 떠나느라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에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켜면서 가장 먼저 와이파이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평소 출장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신호가 약해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고, 접속을 위해 번거로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느린 속도와 복잡한 절차를 예상하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켜자마자 화면에 수많은 무료 와이파이 목록이 뜨는 걸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망설일 필요도 없이 가장 신호가 강한 호텔 무료 와이파이를 선택했더니 로그인 절차조차 없이 단번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던 겁니다. 웹페이지가 순식간에 열리고 이메일도 즉시 확인됐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영상을 재생해봤는데 화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버퍼링도 없이 매끄럽게 재생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원활한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장웨이가 신이 난 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때요? 한국 인터넷 속도 대단하죠? 장웨이는 신이 난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장웨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마치 자기가 칭찬이라도 받은 것처럼 뿌듯한 얼굴로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공항이나 기차역은 물론이고 백화점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편리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빠른 인터넷 덕분에 생각보다 일찍 보고서를 마칠 수 있었고, 저는 오늘의 주요 일정인 거리 인터뷰를 위해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은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중 하나였기에 이곳에서 직접 그들의 반응을 듣는 것이 이번 취재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주한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의 상점과 식당에서 관광객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친절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길을 묻거나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부러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심지어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상점에서 한국인 손님이 오면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거나 주문을 아예 받지 않는 일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의 명동에서는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인터뷰를 진행할 관광객 한 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 앞에서 제품을 고르고 있던 영국인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녀는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어떠신가요? 제 질문에 그녀는 밝게 웃으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정말 선진국입니다. 저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깨끗한 거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너무나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그렇게까지 좋은 인상을 주는 나라란 말인가? 그저 K컬처의 영향으로 잠깐의 유행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행지로서의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손에 한가득 쇼핑백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중국인 관광객들이 명품 브랜드부터 화장품, 전자제품, 심지어 한국 식료품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뭘 이렇게 많이 사가는 거지? 중국 내에서도 한국 제품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명동에서 마주한 현실은 또 한 번 저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제 겨우 한국에 온 첫날인데 벌써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진행했던 인터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에서 촬영한 영상과 한국에서 기록했던 모든 파일을 체크하고 이를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정리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목격한 것들은 기존의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깔끔한 시스템,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되찾을 수 있었던 믿기 힘든 경험, 명동에서 본 관광객들의 열기와 상점 직원들의 친절함, 그리고 광화문에서 마주한 민주주의의 힘까지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장회의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앵커님, 호텔에만 있을 거예요? 한국까지 왔는데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끝낼 건 아니죠. 밤에 좀 나가서 바람도 쐬고 분위기라도 즐겨봐요. 솔직히 말해서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호텔을 나섰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울이 정돈된 도시라 해도 대도시의 밤거리는 어디든 위험 요소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막상 거리로 나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밤거리 맞아? 서울의 밤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워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고 곳곳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전혀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대로변뿐만 아니라 골목길에서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가게들이 늦은 시간까지 활짝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개 늦은 밤이면 문 닫는 가게들이 많고 야간에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낮의 연장선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식당과 카페, 바에서는 늦은 밤까지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거리의 분위기 역시 조용하면서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경찰들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찰이나 보안 요원들이 순찰하지 않으면 그곳은 금세 위험 지역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고성이 오가거나 취객이 소란을 피우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사소한 범죄조차 신고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럴 필요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가 도심을 조용히 지켜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장회의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요? 여긴 한국이니까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르게 움직이는 곳.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곳에서 오늘 하루 동안 쌓인 충격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죠. 한국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감탄하는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살짝 젖히니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물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강변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이 반짝이는 강물과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다리 위로는 차들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고 강변 산책로에서는 사람들이 조깅을 하거나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예전의 그 한강이 맞을까? 잠시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서울 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늦은 밤에도 불안함 없이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친절했던 상점 직원들, 광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외치던 사람들까지. 사실 저는 대학 시절 강의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경제 발전이란 원래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전쟁을 겪은 나라라면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기적이라고 설마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그때는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한국이 성장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고 굳이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써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대 운이 아니었어. 한강 주변으로 끝없이 이어진 현대적인 건물들, 강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침부터 활기차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까지.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진짜 발전이. 저도 모르게 가벼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지는 과정이 꽤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지.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단순히 취재를 위한 목적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분명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가 오게 될 줄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니 짧은 시간이 결국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네요. 오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방문 후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사연에 여러분들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